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우리는 남이나 세상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평가를 합니다. 그를 통해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나는 잘났다, 나는 못났다 이런 상을 갖는 거죠. 그런데 나는 못났다라는 일종의 열등감이 몸과 마음을 심각하게 병들게 하고 결국은 삶 전체가 휘둘리는 원인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는 물론이고 여성들의 쇼핑 중독이라든지 성형 중독, 폭식증, 식이장애도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나는 못났다라는 전제 때문에 남들의 인정을 갈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병들입니다.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나 또는 거짓말이 일상이 된 허언증이나 망상증, 조울증 같은 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핑 중독은 꼭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게 아닙니다. 명품 집착 역시도 남들 시선 의식이 본질이죠. 그 이면에는 내가 잘나 보여야 한다는 불안과 조바심이 존재합니다. 비싼 명품으로 치장하지 못하면 남들이 나를 무시할 거라 불안한 겁니다. 그 이면에는 결국 내가 나 자신을 못났다고 먼저 규정한 자아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물건이나 다양한 외적인 것을 통해서 상쇄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무의식인 겁니다. 성형 중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한 내 얼굴이 못났다고 생각되고 남들이 나를 못나게 볼까봐 두려워서 자꾸 성형을 하는 겁니다. 게임 중독은 어떨까요? 내가 현실의 나를 너무 못났다고 판단한 겁니다. 근데 가상의 사이버 공간으로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왕도 되고 대장도 되어서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못난 현실의 나를 버려버리고 가상의 나를 진짜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싶은 거죠. 과장되게 거짓말을 하는 허언증이나 망상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습이 못났다고 먼저 규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한없이 우울해졌다가 이런 내가 싫으니 현실을 벗어나서라도 단박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폭발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조울증입니다. 저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로 병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 본질에는 내가 나 자신을 못났다라고 규정한 데서 첫 단추가 깨어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짜 잘나고 못났고가 아니라 환자 자신이 못났다고 지레짐작으로 단정해버리는 겁니다. 환자 사례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만성 피로와 체력 저하로 내원한 고등학생 A군입니다. 한창 공부할 시기에 아침에 못 일어날 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몇 번의 보약도 효과가 없었답니다. 왜 피곤한가를 봤더니 일단 잠을 푹 못 잡니다. 새벽 2시, 3시가 넘어서야 잠듭니다. 잠이 잘 안 와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다 보면 그때서야 겨우 잠든다고 합니다. A군은 잠이 안 와서 게임을 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심리적 도피 수단이었습니다. 바로 나는 못났다 라는 열등감 때문에 현실 도피를 하고 있는 중이었던 겁니다. 고2가 되어서 처음 시험을 쳤는데 자신의 기대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로 고3 올라가서는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A군은 이런 말을 오히려 낙담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도 내 기대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고 또 고3이 올라가서도 성적이 안 오른다면 굳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계속 공부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결론인 거죠. 자신이 원하는 대학은 최소 전교 한 10등은 돼야 되는데 지금 전교 50등 정도 나왔으니 이는 하나만 하라는 겁니다.
이런 불쾌한 생각들로부터 도피가 스마트폰 중독과 만성 피로로 악순환이 된 겁니다. 이런 못난 나를 굳이 계속 보고 있어야 하나 싶어서 결국 수면제 과다 복용까지 시도한 겁니다. 이 역시도 나는 못났다라는 자아상에서 비롯됩니다. 정규 10등 안에 들어야만 주위에서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못난이니 이런 못난 모습으로 더 공부해봐야 더 살아봐야 뭐하나라는 막다른 결론에 부딪힌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참 말이 안 되죠. 전교 50등도 충분히 잘하는 것인데 그 정도를 유지하거나 혹은 여기서 49등, 48등으로 한 발씩 올라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스스로가 단정해버린 겁니다. 사상의학적으로 보면 자존감이 약한 소음인들이 이런 궤변에 가까운 자기 합리화에 잘 빠집니다. 바로 이 궤변 같은 생각이 바뀌어야지 불면증도 스마트폰 중독도 체력 저하도 해결될 수 있겠죠. 다음 사례는 30대 초반의 한의사 B씨입니다. 두통과 만성적인 수면장애와 무기력증 때문에 내원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래서 몸이 피곤해져서 낮에 일상이 무기력해졌다고 말합니다. 이제 군대도 다녀왔고 본격적으로 개원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무기력해져서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처방한 한약도 먹어봤지만 효과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상의학에 입각해서 본인 체질에 꼭 맞는 한약을 먹으면 나을까 싶다며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체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담 결과 우울증과 조증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조울증이 문제였습니다. 왜 우울하고 무기력해졌을까요? 이제 한의대도 졸업했고 군대도 다녀왔고 부원장 경험도 쌓았습니다. 뭐든 의욕적으로 해보고 싶을 나이죠. 근데 B씨는 부정적 자아상이 강했던 겁니다. 즉 자신을 자꾸 못났다고 규정합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개업했다가 잘 안 되면 어쩌나 라며 뭘 해보기도 전에 걱정부터 앞섭니다. 게다가 조금만 못해도 주변에서 자신을 못난이로 비난할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온갖 부정적인 뉴스에만 귀 기울이면서 이것이 전부 자신에게 현실로 연관되고 다가올 것처럼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 개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개원을 안 하고 이렇게 시간만 흘러가자니 그 모습도 보잘것없이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던 B씨가 얼마 뒤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무기력증도 사라지고 목소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외제차 구입을 알아보느라 바쁘게 지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책을 읽던 중에 사상의학에 대한 획기적인 모티브를 얻었다고 흥분했습니다. 성경책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계시로 알려준 사상의학의 핵심 비법이라는 겁니다. 이 비법을 이해하고 나니 이제 세상 어떤 병도 다 고칠 수 있겠다 싶어 기분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조증에 의한 망상증입니다. 성경과 사상의학 간에 제대로 된 학문적 연결고리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을 이해 못하는 주변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호소합니다. 초라하고 못났다고 스스로 비난하던 자아상과 자신의 현실에서 한 방에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조증으로 이렇게 폭발된 겁니다. 이런 경우 환자들은 무기력에서 우울증에서 회복된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비정상적인 조증입니다. 우울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일종의 가면입니다. 낮은 자존감의 상처를 한 방에 만회하려는 반등 욕구가 만든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런 욕구가 때로는 허언증이나 허영, 과대망상,
과도한 소비 등의 형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라한 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무의식이 작동한 거죠. 애초에 나를 보잘것없는 초라한 존재라고 규정을 하니까 너무 힘들고 싫었던 겁니다. 견디다 어느 순간 정반대로 휙 하고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때부터 과대망상적 환상 속으로 옮겨가 버리는 거죠.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걱정, 불안이 일시에 사라지고 과도한 자신감으로 충만해집니다. 경제적 불안감도 없어지면서 현실에 맞지 않게 B씨도 외제차도 구입하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상황들은 최초에는 나는 못났다라는 뿌리 깊은 무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 시험이나 사업 실패, 가정 불화 등 객관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같이 겹쳐지면 A군처럼 모든 게 무의미한 것처럼 좌절해버리기도 합니다. 또 B씨처럼 가상의 자아 속으로 도망쳐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환상은 이내 현실의 벽과 다시 부딪히고 깨지게 됩니다. 과음한 뒤에 숙지처럼 더욱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하게 되죠. 다시 또 이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몸이 아프거나 현실 도피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자꾸 자신들을 못난 존재로 규정을 할까요? 어려서부터 자신을 이렇게 저평가하는 심리적 태도가 굳어져 온 겁니다. 보통은 부모가 직간접적으로 주입한 것이 많습니다. 부모 자신이 사는 게 너무 힘들면 그렇게 힘들다는 내용을 자식들에게 여과 없이 조금씩 전달이 됐던 겁니다. 어린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를 고스란히 자기 내면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나도 우리 부모처럼 저렇게 힘들 수 있겠다 싶은 위기의식이 강해지죠. 여기서 꺾이면 부정적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A군은 전교 50등 정도로는 이 세상을 나름대로 살아갈 길이 없다고 단정해버린 겁니다. 전교 10등 정도는 해야 우리 부모가 겪었던 고통을 나는 겪지 않을 텐데 라는 불안이 각인된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독촉하는 환경도 영향이 큽니다. 그냥 칭찬하고 인정해주면 노력을 더 안 할까봐 부모는 자식의 부족한 점만 자꾸 들춰냅니다. 그런데 자녀 입장에선 늘 힘들게 노력해도 인정은커녕 늘 못난 점만 자꾸 지적받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결국은 나는 못났다 이런 자아상이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B씨는 공부도 잘했지만 늘 왜 더 잘 못하냐고 혼만 났던 겁니다. 말단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사회에서 자신이 겪은 서름을 자식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어릴 때부터 혹독하게 비판적 훈육만 강조했던 겁니다. 잘해도 더 잘하라며 혼만 내니까 B씨 마음에는 어느 순간 나는 못났나 보다 라는 자아상이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라하고 못난 나 자신의 모습이 들킬까봐 늘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더 예쁘고 더 능력 있고 더 잘나야만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상상적 불안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조마조마한 외줄타기를 하면서 주변의 인정을 의식하며 애를 태웁니다. 외모나 성적, 사회적 지위, 때로는 돈에 대한 집착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주변에서 살짝 인정받지 못하면은 자신이 못났고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필요 이상의 괴로움과 두려움을 확 느껴버립니다. 그런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병적인 모습들이 전환이 되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곁가지들을 싹 걷어내 보면 결국에는 나는 못났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짓 자아 때문에 진짜 자아는 계속 병들어가는 현상입니다. 부모님들이 애초에 기대했던 자식들이 잘 살아가길 꿈꾸던 그런 세상과는 전혀 거리가 먼 곳으로,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잘나고 못남, 도덕경에서 노자는 아름답고 추함이라는 것은 원래 아름답고 추한 존재가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자꾸 구분하면서 생겨난 것뿐이다라고 일갈했습니다. 내 능력과 외모가 잘나고 못났다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태어나면서 결정이 된 걸까요? 전교 10등이면 잘난 것이고 전교 50등이면 못난 것일까요? 10등보다 더 잘난 사람도 많고 50등에도 못 미치는 사람도 많죠. 나 혼자 내가 잘났다, 못났다 규정해버린 자아상이 과연 그 근거가 어디서 출발하는가를 끊임없이 되짚어 봐야 합니다. 동화에서 백설공주가 독이 든 사과를 탁 뱉어낸 다음에 살아나듯이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 자아상이 그 실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의 상, 즉 가짜 이미지에 불과했음을 깨닫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요에게 심통부리기였습니다.